현역가왕 2구회 예고 충격 탈락자 무릎 꿇고 오열탑 10명단 유출. 준결승 진출자를 가리는 문턱까지 다다른 현역가왕 2가 최장 9위를 쉬는 긴 설 연휴 시청률 싸움에 사활을 건다. 오는 28일 방송하는 현역가왕 2에서는 진해성, 강문경, 최수호, 박서진, 애녹 등 12명에 이어 송민준, 김중현, 재하, 박구윤, 김준수, 신유, 한강, 성미 등 8명이 뒤집기 한판이 벌어진다. 이날 현역가왕 2에서 송민준은 애절함 가득한 목소리로 객석의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중현, 성미, 재하, 신유도 비슷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구윤은 연륜과 여유, 실력이 조화된 그만의 색깔을 담은 무대를 예고했다. 김준수는 화려한 부채 군무가 곁들여진 창극 같은 무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현역가왕 2구회에서 송민준, 김중현, 재하, 박구윤, 김준수, 신유, 한강, 성미의 뒤집기 한판 무대가 끝나면 이전의 무대를 펼친 강문경, 진해성, 박서진, 애녹, 환희, 신승태, 황민호, 나태주, 김수찬, 노지훈, 김경민, 최수호 등 12명이 점수와 견저 종합적으로 6명이 방출된다. 12명이 격돌한 현역가왕 28회 뒤집기 한판에서는 신승태가 최고 점수를 받아 1위다. 뒤집기 한판은 말 그대로 3라운드 1차전 한곡 싸움에서 저조한 점수를 냈더라도 얼마든 뒤집기가 가능해 의욕을 낼 만하다. 오직 14명만 올라가는 현역가왕 2 준결승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모이고 웃음과 덕담이 오가는 명절에 누군지 모를 6명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앞으로 남은 10에서 13회에서는 상위 10명을 추려내고 다시 3명이 방출된 뒤 오직 7명이 남게 된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전유진에 이어 누가 2대 가왕이 될지 톱 7위 순위가 모두 결정된다. 2. 공정성 논란의 결승 스포까지 터졌다. 자충수된 현역가왕 2, 중간 투입, 10피플. 야심차게 내세운 미스터리 현역 가수가 자충수가 됐다. 중간 투입 방식을 도입해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고, 미스터리 현역으로 참가한 신유가 결승 스포일러 논란과 특혜 의혹을 불러왔다. 방송 전부터 결승전까지 잡음만 계속되는 MBN 예능 현역가왕 2 얘기다. 신유의 팬카페 스태프가 지난 21일 현역가왕 2 스포일러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앞서 신유의 팬카페 회원 34명이 현역가왕 2 결승 방청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역가왕 2는 현재 준결승으로 향하는 본선 3차전을 방송 중인데, 신유의 팬카페 회원이 결승 방청을 했다는 건 신유가 결승에 진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타 가수의 팬들은 방청권 제공 혜택을 받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스태프 A씨는 신유 팬카페 게시판에 현역가왕 방청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라며 결승전에는 투표권 없이 가족 및 지인 초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팬들을 생각하게 됐다. 투표권이 없는 조건이라면 팬들을 모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큰 불찰이었다. 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화 스포의 가능성과 현역가왕 2 방청 신청이 높은 경쟁률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고 덧붙였다. 신유는 현역가왕 2 출연 전부터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출연자다. 본래 34명이 참가자로 시작했던 현역가왕 2 측에서 예선 이후 신유, 박서진을 추가로 출연진 명단에 올렸기 때문이다. 예선에서 이미 4명이 참가자가 탈락한 만큼 중간 투입은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유는 현역가왕 2 예선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방송 전부터 논란의 주인공이 된 신유는 4회에서 미스터리 현역 가수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무대에서 또 한 번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32명이 참가자가 맞붙는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신유만 유일하게 무대에 피처링 가수를 내세운 것.
이를 본 윤명선 작곡가 역시 이를 두고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자 사이에서도 공정한 대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유의 현역가왕이 출연은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으로 얼룩졌다. 현역 17년 차의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제작진으로서는 신유를 히든카드로 여겼을 터 현역가왕이 제작진의 무리한 진행 방식이 화를 부른 꼴이 됐다. 3. 몸에 불지를 것, 걱정 남편 폭언폭행 오른쪽 화살표 아내 변명에 서장훈, 답답, 이혼 숙녀 캠프, 종합. 23일 오후 10시 10분 방송되는 JTBC 이혼 숙녀 캠프에서는 8기 첫 번째 부부의 가사조사가 진행됐다. 먼저 걱정 부부인 결혼 5년차 조승환, 황진주 부부가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아내 황진주는 제작진과 통화에서 남편이 매일같이 폭언해서 심적으로 힘들어 울고 있었다. 남편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저 죽인다고 몸에 불 지른다고 했다. 라이터로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고 겁에 질린 듯 울먹였다. 이어 홈캠 자체가 사각지대여서 제대로 안 찍혔다. 남편은 몸이 아니라 종이에 불을 지르려고 한 거라고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일상 속 남편은 새벽에 출근했고 아내는 쌍둥이를 독박 육아 중이었다. 그는 남편에게 제발 육아휴직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6년 다닌 회사를 상의 없이 그만뒀다며 산후 우울증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정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힘들다고 호소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건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지금도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더 힘들어진다. 퇴직한 이유는 아내가 잦은 출장에 불만을 가져서 자의 반타의 반으로 나왔다. 그 모든 상황을 아내에게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했다. 퇴사하고 바로 다른 직장 잡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내는 아이들의 건강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이들이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고 현존하는 치료법이 없다. 그래서 다치는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기저질환은 모르고 있다가 둘째는 카페올의 반점이 12개가 발견됐고 첫째도 같이 검사했고 모두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안 믿었다. 거의 반년 동안 제정신으로 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댁 쪽 유전이었다. 근데 처음에 네가 몸 관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 시어머니도 네가 아기를 잘 안 돌봐서 그런 병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했다면서 상처를 쏟아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도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스펙트럼이 넓다고 한다. 저도 불편함 없이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남편 욕설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친정엄마가 평일에는 함께 거주하며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데 얼굴 보고 엄마나 딸이나 똑같다며 욕을 하더라 라고 했고 서장훈은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상식적인 사람이길 포기한 거다. 크게 반성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분노했다. 그러나 관찰 도중 남편의 폭력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니까 본 모습을 안 보이더라. 주먹 불끈 쥐고 이 악물고 참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라고 했다. 그는 경찰에 7차례 정도 신고했다며 제작진에게 폭행 영상이 담긴 홈캠 영상을 보내 충격을 안겼다. 다만 남편은 아내 독박 육아는 아니다 라며 퇴근 후 육아에 시간을 쏟는 장면이 나왔다. 그는 제가 퇴근하고 나면 애들을 거의 안 본다. 육아에 굉장히 예민하다. 저랑 장모님한테 이 시기엔 뭘 해야 하고 뭘 먹어야 한다고 한다. 자기 육아 방침대로 안 하면 짜증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육아용품 사용법도 모른다. 카시트 태우는 것도 모른다. 우리 집에 유아차가 3대 있는데 적고 펼 줄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건다. 그러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또 남편은 아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이어갔고 서장훈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 할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며 저렇게 사는 건 지옥이라고 답답해했다. 4.10 기영숙, 미스터 흑김 일침 후 백김 앞 눈물 펑펑, 잘못한 것 같아, 나 솔싸게, 종합. 이날 영숙과 산책을 한 미스터 흑김은 후보 2명 중에 내가 있냐, 고 물었다. 영숙은 당황해,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하냐, 고 말했다. 그러자 미스터 흑김은 저는 빼주셔도 될 것 같다, 며 배추전 먹을 때 제가 2분, 미스터 백김, 이같이 있게 하는 시간을 줬지 않나. 그때 미스터 백김에게 마음이 없다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 전했다. 이어 미스터 백김도 시간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지 않나, 고 일침했고. 10기 영숙은 제가 좀 생각이 짧았을 수가 있고 행동이 미숙했을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다, 고 털어놨다. 그러자 미스터 흑김은 저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 같다고 느껴졌다. 이성 간의 선이 불분명하지 않았나, 라며 선은 이렇게 긋는 거야. 알았지? 라고 조언했다. 미스터 흑김은 다른 건 선택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니 상관이 없는데. 전날에 너를 힘들게 만들던 미스터 백김한테 다음날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나.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웃으면서 장난치면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영숙은 당황해, 그걸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우연히 미스터 백김을 만나, 내가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혼났어요, 라고 말했다. 영숙은 나한테 호감을 보여줬어. 그런데 내가 내 엔트리에는 네가 없어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 행동으로 하는 거지. 그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오빠한테는 마음이 있었으니 안 그런 건 맞다.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라고 해명했다. 미스터 백김은 신경 쓰지 마. +1이 선방했어. 그럼 됐어, 라고 했고, 영숙은 왜 그래,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면서 내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아름답게 배려해줘서 고맙다, 고 했다.